예, 안녕하세요. 파생 아티스트입니다. 9월 10일 월요일이고요. 월요일 평소처럼 좀 길게 골고루 볼게요, 종목을. 일단 지표 발표는 뭐 지금 방송 녹화하는 시점 기준으로 다 끝났고요. 지금 녹화하는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PM 6시입니다. 오후 6시죠. 다 끝나서 이제 뭐 없고 새벽까지도 뭐 없네요. 인도네시아 휴일, 말레이시아 휴일. 뭐 현물하시는 분들 말고 상관없을 것 같고. 지표 이렇게 보고요. 음, 아따 오늘 이거 안 눌렀네. 이모티콘이나 온 김에 하나 뿌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요 정도밖에. 240분 종류별로 볼게요. 방금 전에 글 올리고 왔거든요. 저쪽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달러 인덱스 여전히 방향성 없이 싸우고 있는 그림이고요. 지금 매수 매도 그냥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직까지 그림은 우상향입니다. 근데 9월 3주차, 4주차, 9월 말 될 때까지 96.000을 크게 넘어가는 흐름이 아니라 계속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면은 10월 달에 상승으로 반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중요한 구간이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매매하기 좀 힘들어요. 저 계속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데 유로나 파운드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방향성을 잡기 힘들어서예요. 지금 매수니 매도니 좀 논하기에는 좀 방향성이 너무 불분명하네요. 갇혀서 박스 치고 있는 그림이고 깨는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죠. 지금 이거 화면 캡처 뜬 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거의 지금 녹화하는 기준 시세고요. S&P랑 나스닥도 눈치 보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우상향이지만 이것도 이번 주 그림이 좀 중요해 보이네요. 매수랑 매도에 갇혀 있는 그림이라서 이것도 추가적인 설명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전부 비추세로 박스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도 방향성 없고 파운드 마찬가지. 캐나다 달러도 또 어느 정도 급락 나오다가 지지되는 그림이고 호주 달러는 여전히 추세 하락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역시 추세 하락이고요.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은 글쎄요. 오늘 한 번만 더 내려앉으면 주저앉을 것 같네. 골드, 실버. 잠시만요. 차트를 이렇게 보면 되겠다. 금속도 완전히 비추세죠? 지금 봤을 때 골드랑 구리랑 실버랑 방향성이 없습니다. 거래할 만한 종목이 있는 듯한데 없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월요일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금속은 최근 몇 주간 거의 안 좋았어요. 시장이 안 좋다기보다는 수급이 안 들어온다는 느낌이 강한 편이네요. 항생은 여전히 하방세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무역 전쟁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월요일인데 뭔가 지치네. 볼게요. 플래티넘. 팔라듐도 어느 정도 에너지가 죽어가는 느낌이고요. 플래티넘 같은 경우도 지금 비추세입니다. 콘도 비추세고 밀은 추세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제가 그냥 뭐 대단한 거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불러드리고 있어요. 현재 방향성이 어떻다. 소이빈도 아직까지 추세가 나왔다고 하기엔 비추세 흐름이 강하고요. 여기서 특이하게 볼만한 종목은 아직까지 천연가스 있겠네요. 천연가스를 함부로 아직까지는 매수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올라올 때마다 때려야 되는 고점 매도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신규 라인 잡히면 제가 방송 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 에너지 계열이죠. 에너지 계열도 지금 박스로 비추세로 위아래 갇혀있는 그림인데 이건 같이 보도록 하죠. 잠깐 치울게요, 얘도.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크루돌 단기로 봤을 때랑 장기로 봤을 때랑 진짜 애매해요. 이게 단기로 봤을 때는
막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뭔가 볼게요. 시장을 좀 돌린 듯한 느낌이죠. 아, 나 상승으로 갈래라고 돌리는 듯한 느낌이기는 한데 최근 흐름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60분, 90분으로만 돌려보면은 아직까지는 추세 하락을 유지하려는 그림이고 오히려 지금 신규 라인이 접히면서 매도를 때리라고 또 신호를 주고 있어요. 머리가 아프죠. 단기로는 막 상승을 할 것 같고 막 10분봉, 5분봉 이런 거 보면은 막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은데 60분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막 맞고 있는 그 때려 맞는 그림이거든요. 그만 올라라고 싸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꼬여 있죠. 상승을 기대하려고 하면 좀 크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240분 그림으로 봐도 조금만 올라오면 저항 맞을 수도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둘 다 좀 놓고 좀 약간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매매하는 게 가장 쉽죠. 그냥 전부 정배열이든 역배열이든 단기 그림, 단기 그림, 중장기 그림까지 다 같이 일치하는 그림일 때가 참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머리가 아프죠. 보는 캔들에 따라서 상승으로 보이기도 하고 하락으로 보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도 아직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았어요. 방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좀 지켜보고 나서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한 60분, 90분, 120분 이렇게 봤을 때는 매도 그림이 확실하거든요. 매도 그림이 확실한데. 근데 이게 단기 그림에서 계속 싸워서 이기면은 단 싸우는 그림 쪽으로 가요. 단기 그림은 계속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승은 일단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옆에 피벗으로만 수치를 보면 68.82, 8280 정도의 충분히 저항이 있고요. 15분으로 봤을 땐 68.56에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30분 그림으로 보면 69 정도 저항. 69나 69.18. 그쵸.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상승이고 하락이고 기대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67을 지금 지켜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66.90. 66.90이 의미 있는 거의 400분의 마지막 라인이었어요. 마지막 최종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켜내는 흐름이라서 여기서부터 71.41부터 66.90 라인까지 꼭지 여기 위에 꼭 윗꼬리부터 아래까지 정말 순식간에 내려왔잖아요. 그거를 또 가정을 해준다면은 여기 빠진 것만큼 충분히 또 치고 올라올 만한 에너지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루드 오일은 변동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위아래 둘 다 열어놓는 그런 그림이 좋을 것 같네요. 좀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좀 상황이 좀 그래요. 지금 봤을 때 매수니 매도니 지금 이거 가지고 올려 논할 수 있기는 좀 여러 가지 많이 꼬여 있어서 하루 정도 더 보고 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말고 다른 걸로 보도록 하죠. 그래서 크루드 오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봤을 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그래요. 좀 위로 갇혀 있고 아래로도 갇혀 있는 약간 꼬인 위치죠. 단기로 볼게요. 비추세거든요. 어떻게 보면 박스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7,500 쪽으로 가면은 맞고 저항을 맞을 것 같고 7,360, 7,350 정도면 또 밑에서 저항을 받을 것 같고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렇게 보고요. 뭘 봐야 되나? S&P 볼게요. S&P도 같은 그림이죠. 조금만 올라가면 저항을 받는 그림이고 밑으로 내려오면 지지를 받겠죠. 다른 그림도 보겠습니다. 그쵸. 내려오면 2866 정도에선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니?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오늘 드릴 수 있는 얘기든 크루드 오일이든 S&P, 나스닥, 다우존스 전부 단타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아래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다 갇혀 있거든요. 다 갇혀 있어서 짧게 짧게 안 끊으면은 그냥 그러니까 포지션 오버에서는 수익 내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미장 열려봐야지 알겠지만 현재 그림은 그런 상황이네요. 비추세로. 그 전에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세를 좀 타는 느낌이었으면 이제 비추세로 방향을 잡고 있네요. 유로가 60분으로 보면 막 이렇게 깨지는 것 같지만 유로도 마찬가지로 큰 그림으로 보면 또 방향성이 달러 인덱스랑 마찬가지로 비추세 흐름 나오겠죠. 그쵸? 지지받을 자리 잘 지지받고 있고요. 저항받을 자리 저항 다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유로 포지션은 이번 주도 아마 관망이 되지 않을까.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파운드로 바로 넘기겠습니다. 파운드도 마찬가지죠. 가운데 닦였어요. 1.2804부터 해가지고 1.3072까지 걸려 있네요. 갇혀 있죠. 제가 보는 뷰가 그냥 그렇습니다. 지금 갇혀 있다고 보고 이게 설마 재미가 있을까라는 약간 좀 의문의 시선으로 던지고 있죠. 계속 그래서 통화 거래하시는 분들은 원래 단타로 수익 보시는 분들은 그냥 상관이 없을 텐데 단타 말고 좀 포지션 오버해서 보시는 분들은 되게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잡아도 수익이 크게 안 나니까 어정쩡해가지고 막 어정쩡하게 들어가서 팔지 못하면 다시 본절 가격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뭘 봐야 될까? 골드 볼게요. 골드, 구리, 실버, 시황 다 똑같아요. 비추세예요. 비추세인데 하방이 조금 더 유리하죠. 매도를 치겠다면. 그렇다고 하방이 완전 유리한 것도 아니지만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유리해 보이는 포지션인데 완전히 비추세입니다. 골드 비추세, 구리 비추세, 실버 비추세. 그나마 방향성을 잡고 단타를 치겠다면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유리한 상황 정도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 굳이 안 돌려볼게요. 골드랑 뭐 그냥 구리나 실버나 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캐나다 달러 보겠습니다. 240분으로 보면 또 지킬 그림을 지키고 있네요. 400분으로 볼게요. 하방이 유리해 보이지만 현재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급하게 빠지더라도 지금 0.7579 부근이 지켜진다면 다시 반등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현재 그림만 봤을 때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 기준으로는 매수보다는 고점이 잡힐 때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게 좀 수익 내긴 수월해 보이고요. 호주 달러만 아마 편하게 고점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좀 저점 또 갱신하고 갱신을 했네요, 이번에도. 저점이 잡힐 때 매수로 들어간다는 느낌보다는 얘 똑같죠. 올라올 때마다 그냥 고점 매도를 때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저점 지키고 있는 듯한 흐름인데 혹시나 중심 정도 올라오거나 좀 과도하게 위로 올라왔다 싶으면 하방 포지션으로 세팅해서 때리면 되겠네요. 어... N 볼게요. 중심이 여기 있죠. 얘도 똑같죠. 중심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층 계속 그동안에 그 대응했던 전략이랑 똑같습니다. 8월 달에 대응했던 전략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중심이라고 보고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는 구간에서 영매도 그러니까 영매매라 보면 되죠. 매도 그다음에 좀 많이 아래로 많이 벗어나는 상황에서 매수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데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매수보다는 매도 포지션으로 먹을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 부근에선 치고받고 싸우는 구간이니까 피 터지게 싸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관망하시다가 오버슈팅 나오는 구간에서 영매매 넣으면은 손절 잡고 들어가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죠. 그리고 뭘 볼까? 사실 종목이 지금 딱히 재밌어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천연가스가 오늘 여기 지지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이네요. 2.79759 깨진다면 2.718 정도 될 텐데 현역가스 그 종목 특성상 만약에 한 번 더 빠져가지고 2.718이라든지 오버슈팅 구간이 하방으로 나온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예요. 천연가스는요. 이게 가격이 이게 영원에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오면은 반등이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도 좀 많이 오버슈팅 된다고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장기적이 될 수 있으니까 왜 이왕이면은 항상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선형가스 선물보다는 신한 레버리지 ETN으로 매수 정도로 분할 매수 들어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전 관계자 아니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과매도 구간에서 저점 매수로 조금씩 담아보는 전략. 실제로 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10분할 정도 매수 들어간다 생각하고 조금씩 넣었다가 수익이면 대충 팔면 되는 뭐 그런 전략이죠. 어쩌면 선물 거래로 깨먹는 것보다 그게 나을 수도 있고요. 항상 보겠습니다. 여전히 고점 매도가 유리한 상황이죠. 지금 여기서 지지받고 있는데 이거 깨지면 또 추가로 급락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그림만 봤을 때는 잠깐만 잘못 눌렀네. 항생도 항생인데 9를 눌러버렸네. 어쩐지 차트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항생 같은 경우는 고점 매도 때리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28,500 정도에서 노려봤다면 이제 28,000 정도에서도 매도를 때려도 될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보면 계속 고점하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추세는 하방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게 봉 하나로 28,500을 막 뚫고 슈팅 올라가지 않아요. 가더라도 한 번은 맞고 걸리고 떨어지겠죠. 항생은 27,000보단 28,000 가까운 자리 혹시나 온다면 매도 기회를 노려보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작은 그림은 따로 안 볼게요. 다 봤나? 대충 방송을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이게 지문에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 좀 요약을 해볼게요. 매력적인 종목이 별로 없잖아.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이랑 S&P랑 나스닥이랑 다우존스 그림이 거의 비슷하죠. 뭐가 비슷하냐면은 위아래 갇혀 있다는 거죠. 비추세 박스의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는 캔들에 따라 가지고 매수 매도의 관점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수익 좀 나면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감사하고 팔면 되겠죠. 포지션을 오버한다는 느낌으로 가져갈 만한 위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크루드오일, S&P,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각자 보시는 캔들로 수익 내시길 바라고요. 유로 같은 경우도 이번 주도 지난주도 2주 전도 거의 똑같죠. 방향성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9월달 내내 계속 이런 흐름이면은 유로 포지션이 상승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방이 나오고요. 근데 9월 안에 승부가 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까지는 에너지가 상승 쪽이 더 많아요. 파운드도 마찬가지고요. 큰 그림, 작은 그림 이렇게 봐서 60분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데 큰 그림을 보면 볼수록 좀 그냥 그 매매할 만한 메리트가 좀 애매한 종목이 그런 지금 파운드랑 유로입니다. 캐나다 달러도 딱히 방향성 없고요. 지금 통화 종목 중에서 방향성이 대놓고 정해진 거는 호주 달러죠. 호주 달러 같은 거 기회 있을 때 눌림 잡을 때마다 매도 때리면은 좀 매매하기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항생 볼게요. 항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28,000 정도에서 28,500 정도에서 여기 보이지도 않죠. 28,500에서 매도를 기다렸다면 이제는 28,000 주변 여기까지 혹시나 올라오는 그림이 발생하면 그 정도에서 매도를 기다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인 그림 보면 27,000 정도긴 한데요. 그래도 좀 더 안전한 그림으로 큰 그림으로 보신다면 28,000 가까울수록 매도 노리면 좋습니다. 근데 과연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천연가스는 추세는 완전 하방인데 얘가 종목 특성상 갑자기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그 천연가스를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시중 증권사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 레버리지 ETN 같은 거 분할로 매수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 구리, 실버 같은 경우에 매매할 만한 메리트가 없으니까 그냥
좀 방향성 나오면 매매하셔도 크게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선물이든 아니면 뭐 옵션이든 들어갈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1200 정도에서 마이크로 골드로 매수 넣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이 정도쯤 됐으면 완전히 비추세로 흘렀기 때문에 그냥 시장 가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네요. 음. 할 얘기를 다 했는데 그럼 매매할 종목을 정리를 해볼게요. 대체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느냐? 크루드오일, S&P, 나스닥은 단타 정도 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호주 달러는 고점 매도로 포지션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N선물은 과매도 과매수 구간에서 역매매 넣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정도가 오늘 거래할 수 있는 다로 보이네요. 어쨌든 오늘도 성투하시고 이번 주도 성투하시고 내일 좀 내일 좀 방향 잡히는 종목 있으면 따로 녹화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녹화 여기까지만 할게요. 되게 짧게 끝났네. 이거 평소처럼 월요일이니까 이거 녹화본이랑 그 제가 라인지표 240분짜리랑 간단하게 텍스트 입력해서 블로그에도 글 올려놓겠습니다. 7시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녹화 종료하고 음악 틀고 저는 또 사라질게요.